자, 25.2, 22.3이 다시 리핏됐죠. 좀 잔인한 와드입니다. 잔인한 와드고, 일단 잔인한 와드이기 전에 제가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희 그 선수들한테 제가 이 팁 때문에 주변에서 기록이 잘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욕 먹고 오늘 좀 신신당부를 들었습니다. 팁을 조금만 풀어달라. 그래서 일단 저도 저희 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요번 팁은 웬만하면 중급자 정도 또는 중급자보다 살짝 아래 분들을 초점으로 팁을 좀 드리고자 해요.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해봤던 거고 아마 개인적으로 좀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와드는 25.1과는 다르게 뭔가 스킬이나 꼼수가 솔직히 통하는 와드는 아니에요. 이거는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운동 능력과 이런 수행력, 크로스핏적 수행력이 결정되는 부분이들이기 때문에 상급자분들, 상위권 레벨들은 굳이 제가 팁을 물론 그것도 드릴 게 있지만 이 자리에서 좀 그렇고 저희 식구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중급자분들은 냉정해지셔야 돼요. 여러 팁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반드시 끊어가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매우 끊어가셔야 돼요. 특히 처음 20일 나오는 무게가 가볍잖아요. 솔직히 9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무리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끊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추천드리는 전략은 20일 3분할 스러스터 풀업바 동작 모두 3분할을 나눠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8렙에 해당하는 스러스터와 체투바는 4분할에서 5분할을 추천을 해드려요. 거기까지 일단 18을 끝나는 데까지는 그렇게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더블 언더는 빨리 들어가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들어가셔서 최대한 너무 털리지 않게끔. 왜냐면 이게 뒤에 가면 숨이 엄청 찬단 말이에요. 근데 더블 언더에서 숨이 또 많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또 그립을 많이 팔을 많이 쓰다 보면 뒤에서 이제 그립들이 많이 털릴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더블 언더도 천천히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정해진 개수를 너무 빨리 끝내실 필요는 없다. 그냥 평속 또는 여러분들의 평속보다 조금 느린 템포로 더블 언더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존 팁들에서 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눠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대부분 이제 한 개씩 줄어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20일을 한다라고 하면 8, 7, 6 그 다음 18개는 7, 6, 5 이런 식으로 끊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8, 7, 6 한 개씩 줄어가지고는 마지막 두 번째나 세 번째 시도 때 그렇게 편안하거나 뭔가 내가 그래도 힘을 덜 쓰거나 랩을 덜 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똑같이 힘들거나 계속 힘든단 말이에요. 더 힘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1랩 때, 왜냐면 그렇게 많은 무거운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1랩 때 상당히 많은 무게들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때 무게를 확 줄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21을 한다 그러면 11 3분할을 한다 그러면 11 그럼 몇 개 남았어요? 10개 남았죠. 6, 4 이 정도로. 그럼 11에서 6이면 개수가 적죠. 6하고 4는 개수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4랩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무게는 아닐 거예요. 풀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8 같은 경우도 7, 6, 8, 7, 6 이렇게 끊어가기보다는 7, 6, 5 이렇게 끊어가기보다는 만약에 18을 한다 그러면 10, 5, 3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무게가 고중량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트라이얼 때 10개 정도를 해주시고 좀 많은 무게를 해주시고 두 번째 트라이얼 때 개수를 확 줄여주고 세 번째 트라이얼 때 두 번째에 비해 개수가 많이 줄진 않지만 절대적으로 적은 개수를 하게 되면 이게 힘든 것들이 이게 조금 심리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 조금은 덜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숨도 덜 찰 거고 다음 무브먼트로 넘어갈
여지도 되게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안 좋은 거는 21이라고 777, 18이라고 666 이렇게 끊어가는 것들은 되게 좋지 않은 전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할을 가든 4분할을 가든 5분할로 가든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그 3분할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조금 많이 10개 가까이, 그 다음에 확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적은 개수 마무리. 4분할로 간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좀 많이, 나머지 3분할을 확 줄여주고 조금 5분할도 마찬가지죠. 좀 많이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할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개씩 줄어드는 분할 방법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3분할이 됐든 4분할이 됐든 처음에 빵 어느 정도 랩 뽑아주고 그 다음에 확 줄여주고 적게 해주고 이런 식의 분할 방법들을 추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21이면 11, 뭐 6, 4, 18이면 10, 5, 3 뭐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것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파머스럽은 아마 생각보다 그립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러스터는 생각보다 안 밀릴 거예요. 그렇게 고중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비축하는 게 앞에서 시간을 줄이고 뒤에서 체력을 안 남는 것보다는 앞에서 잘라가시고 시간을 조금 더 쓰시더라도 뒤에서 체력을 남기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끊어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죠. 속도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급자 수준이든 고급자 상급자 수준이든 동작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는 되게 많은 체력적 소비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 간 전환이나 동작 중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큰 이런 에너지나 내 체력적 손실 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작들은 보면 첫 번째, 더블 언더를 빨리 할 필요는 없지만 더블 언더를 잡고 더블 언더를 끝내는 데까지 딜레이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더블 언더가 끝나면 더블 언더를 그냥 막 내팽겨 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줄 꼬여 있고 막 딴 데가 있고, 그러면 그걸 다시 와서 줄을 풀고 더블 언더 한 랩을 먹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힘든데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쌩쌩은 항상 줄이 꼬이지 않게 이렇게 U자형으로 잘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끝나면 잘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걸리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거. 빨리 돌리는 것보다는 안 걸리게끔 집중하는 것들을 조금 추천해요. 그러면 저는 요번 쌩쌩이는 빨리 돌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추천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줄을 조금만 더 길게 하고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자꾸 힘들면 줄이 털리냐면 팔을 많이 쓰니까 줄이 점점 짧아진단 말이에요. 팔꿈치랑 이런 것들을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줄이 계속 지면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줄을 짧게 쓴다, 그럼 걸릴 확률들이 더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줄 길이를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길게, 뭐 한 3cm에서 5cm 정도 길게 세팅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면 바꾸고 하시면 아마 이 팔을 많이 써서 지면에서 줄넘기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걸리는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거 한두 번만 줄여도 시간은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그 다음은 제가 얘기했죠. 잘라가라고. 3분할, 5분할 충분히 잘라가라고. 다만 잘라가는 대신 자 봐보시면 풀업 다음에 쌩쌩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쌩쌩이 다음 스러스터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못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잘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스러스터 다음에 채투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계속 푸시 풀 카디오, 전신 카디오, 푸시. 그 다음에 다시 풀, 전신 카디오, 푸시.
이런 식으로 힘들지만 피로도는 어느 정도 분산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많이 가져가실 거면 첫 번째 줄여야 될 포인트는 동작 간 전환을 무조건 들어가서 한 이후에 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요. 풀업. 만약에 3분할로 갔어. 11개, 6개, 4개. 그쵸? 그럼 풀업 4개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와서 쌩쌩이를 바로 42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마 이때까지는 숨이 많이 안 올라오겠죠. 힘들지 않으니까. 그럼 바로 스러스터를 잡고 11개. 그러면 힘들겠죠, 이제. 하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2분할 때 6개로 줄고 세 번째 때 4개로 주고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은 차지만 11개 하고 내려서 조금 리커버리하고 6개, 4개. 그럼 이제 이게 확 힘들었다가 어느 정도 심박들이 더 이상 치솟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스러스터 끝나고 체투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러분들 쉴 거란 말이에요. 힘드니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스러스터 전신 푸시예요. 체스트바는 풀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 하시면 돼요. 이게 쉬고 들어가는 거랑 안 쉬고 들어가는 거랑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물고 들어가셔서 첫 번째 트라이얼에 적어도 어느 정도 많은 볼륨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쉬고 작은 볼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작 간에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게 저는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더블 언더 줄 잘 놓는 거, 동작 간 쉬는 시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거, 바로바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은 분할이잖아요. 분할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제가 많이 가자고 그러겠죠. 지금 첫 번째 끝나고는 조금 쉬어도 돼. 조금 쉬는 거는 제가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15초에서 20초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할들은 작게 가냐. 이건 10초 이내로 쉬어야 돼. 7초에서 10초 정도면 바로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적정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도 안 돼. 그럼 더 분할하세요. 4개, 3개가 안 돼. 그럼 3개 하고 떨궜어. 그럼 또 7초 정도 쉬고 2개. 개수가 남았겠죠. 그럼 또 쉬고 뭐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분할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쉬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18 스러스터까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비축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체력을 비축하고 끝내는 게 중급자들한테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2가지의 관문이 남았죠. 파머스럽을 끝내는 거 쉽지 않겠죠. 앞에서 이렇게 털리고 15개. 근데 파머스럽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머스럽 끝내고 더블 언더하고 이 스러스터 15개를 채우는 게 이제 완전히 지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8 스러스터까지는 최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체력을 많이 비축해라.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딜레이 많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동작 간 줄이고 쉬는 시간 통제하고 이렇게 계속 잘라서 쭉쭉쭉 들어가시면 증가되는 시간보다 아마 남는 체력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 파머스럽, 30 더블 언더, 15 스러스터는 이거는 뭐 개인 능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여기서도 팁을 드리면 파머스럽이 평상시에 언브로큰으로 뭐 15개에서 20개 된다. 이런 분들은 첫 번째 시도에서 맥스랩 가셔야 돼요. 뒤에 털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맥스랩.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대부분 내가 분명히 한 10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제 털려서 5개가 안 될까 봐 쫄아가지고 한 5, 6개 하고 내려오면 10개 하고 내려와서 다음 냇가나 6개 하고 내려와서 다음 냇가나 한참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되는 개수는 비슷해. 그러면 결국 10개를 하면 털려도 5개를 어떻게든 끝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있는데 6개, 5개 하고 내려오면 나머지 9개, 10개를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거의 한 4번, 5번 트라이얼 가야 돼.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한참 쉬어야 되고 답이 없죠. 시간으로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파머스럽을 한 15개, 평균 한 15개, 뭐 20개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은 힘들더라도 첫 번째 트라이얼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수들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체력 수준 안에서 해결해 보는 거야. 그리고 뭐 그렇게 끝나서 잘 넘어갔으면 더블 언더 30개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 다음에 스러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스러스터도 135가 무겁지만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5개, 6개 밀고 내려놓으면 뒤에 안 끝나요. 안 끝난다고. 그래서 1랩 때 첫 번째 시도 때 기를 쓰고 미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10개 가까이 밀어야 된다. 7개에서 10개 정도 민다. 희망이 있어요.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 5개 미만, 5개 이하로 밀고 드랍을 한다. 끊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거기서부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예요. 5개 든다고 뒤에 또 5개가 들리냐, 그러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머스럽이랑 스러스터 같은 경우는 파머스럽을 여러분들이 15개 정도 할 수 있다, 언브로큰으로. 그러면 첫 번째 트라이얼 가감하게. 스러스터도 135를 한 15개, 20개 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 엄청나게 진짜, 와,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진짜 뒤질 때까지 밀고 정말 안 밀릴 때 드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개수를 최대한 줄여놔야지만 끝내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계속 밀려요. 한두 끝도 없이 밀립니다. 그리고 파머스럽이랑 마지막 스러스터는 한번 드랍하게 되면 다시 들어가는 데까지 15초, 20초 갖고도 쉽지 않아요. 아마 그냥 정신 놓으면 30초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럼 2번만 떨어뜨려도 1분이에요. 3번 떨어뜨리면 1분 30초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파머스럽 내가 해봤자 3개, 5개밖에 안 돼. 스러스터 135, 85, 이거 10개도 힘들 것 같은데, 5개 정도 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끊어가야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3개 할 수 있다 그러면 2개 하고 내려오고, 2개 하고 내려오고, 5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4개 하고 내려오고, 3개 하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잔잔바리로 끊어가셔야겠죠. 그래야지만 실패 없이 그 개수들을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8까지는 비슷한 전략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15, 30 마지막 얘네 구간은 개인에 맞게끔. 그래서 내가 언브로큰을 평균 한 15개 정도 파머스럽과 스러스터를 갖고 갈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트라이얼을 공격적으로. 내가 파머스럽이나 135 스러스터를 5개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개수보다 더 작은 개수로 계속 끊어 가셔야겠죠.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체력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개수대로 잘라 가셔야겠죠. 트라이얼 하다가 실패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잔잔바리로 계속 끊어 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잘 많이 끊어가야 된다. 근데 끊어가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 트라이얼 좀 크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라이얼에서 확 줄여주고 나머지 트라이얼에서 잔잔바리로, 이런 식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확 힘들었다가 조금 살만했다가, 확 힘들었다가 조금 살만했다가, 이런 식으로 강, 중강약, 강, 중강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할을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동작이 끝날 때쯤에는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볼륨이 다음 동작으로 바로바로 들어가셔라. 그래서 동작 간에는 쉬는 시간을 길게 가지지 말고 거의 바로바로 들어가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서 18까지 잘 끌고 오면 15, 30, 15는 개인에 맞게끔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킬은 답이 없습니다. 스킬은 답이 없는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그립이죠, 그립. 그립이 털리면 팔 근력을 훨씬 더 크게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립 털리는 것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파머스럽 있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스러스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의 근력들을 너무 많이 잃게 되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그립에 있어서는 스러스터에서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되면 스러스터 렉을 잡을 때 너무 필요 이상으로 프론트 렉을 과도하게 잡으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물론 팔 길이가 적정하고 랩이 잘 나올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프론트 렉이 아주 나이스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팔꿈치를 높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손목이 계속 이렇게 꺾여 있어요. 손목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무게에 늘려 있으면 근육들이 엄청 털립니다. 그럼 얘 이렇게 털리면 누구 털리겠어요? 얘 털리겠죠. 얘 그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러스터는 프론트 렉이 나이스하지 않은 분들은 팔꿈치를 들려 그러지 마시고 팔꿈치를 오히려 내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썸립스 그립을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손목을
뒤로 꺾여서 털리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러스트 아무리 끊어가더라도 프론트렉이 안 좋은 분들은 너무 팔꿈치를 세워서 손목을 과도하게 바벨 무게에 짓눌리게끔 널어놓지 않을 것. 이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러스터를 하실 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러스터가 아마 잘 안 밀릴 거란 말이에요. 털려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스러스터는 수직 리프팅입니다. 프론트 스쿼트 자체가 수직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는 것도 수직 힘이 중요하고, 수직 힘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지면을 잘 이용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골반을 앞쪽으로 쏟아뜨리는 거, 골반 전방 경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뒤쪽이 아닌 앞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앞으로 하다 이런 식으로 앉아. 그럼 절대 못 밀어요. 털린 상태에서, 꽤 무거운 무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스러스터가 털리면 털릴수록 미는 거 신경 쓰면 안 되고 스쿼트 박히는 거 신경 써야 돼. 그래야지 밀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개 털리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스쿼트 다운 할 때 골반을 완전 전방 경사 만들어 줄 거. 그 다음에 스쿼트를 발끝이나 발등 쪽으로 앞쪽으로 가서 박혀줄 거. 그리고 이렇게 지면을 수직으로 밀게 되면 힘이 방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훨씬 더 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이것도 털리면 안 밀리겠죠. 하지만 똑같은 힘을 갖고 있을 때 뒤로 들어가면 못 미는 거를 지금처럼 골반을 하고 앞으로 들어가면 밀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뭐 앞에 이 21, 18 스러스터는 편한 대로 하시되 마지막 15 스러스터에서 와 짓눌릴 것 같다, 힘들다, 잘 안 밀린다, 그랬을 때는 뭐 생각하시라고요? 골반 전방 경사, 그 다음에 정강이 앞쪽으로 기울여주면서 앞으로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렉도 너무 올리지 말고,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골반과 정강이, 그러니까 앞쪽으로 들어가는 거.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아예 안 밀리는 건 안 밀리는 거예요. 하지만 밀릴 듯 말 듯한 경계에 있는 것들은 이 정도 스킬만 해주시면 무조건 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스러스터 스킬만 마지막 15회째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솔직히 요행이 없는 와드입니다. 25.1은 요행이 많았어요. 뭐 조금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 이거는 뭐 요행이 없어요. 빠꾸가 없습니다. 이거는 노빠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 체력 수준 내에서 최대의 결과물들을 조금 얻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와드는 2번 내지 3번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로스피터로서. 아마 한 번 하면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면 더 나눠갈까? 아니면 좀 덜 나눠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 겁니다. 그럼 저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플랜을 수정한 이후에 한 번 더 측정해 보시는 거. 물론 회복 시간 텀은 잘 둬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2번 정도는 플랜을 해보고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계획 수정해서 또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정말 하기 싫지만 정말 힘들 거 알고 정말 개 털릴 거 알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한 번 더 트라이얼 해보는, 저는 이게 오픈의 매력이고 크로스피터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마인드셋이고 가장 멋진 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선수들은 제가 시키지 않아도 뭐 2번, 3번 하겠죠. 하지만 일반 회원들은 대부분 한 번 하거나 또 좀 만족스럽다 그러면 한 번 하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기록이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플랜 세우셔서 들어가 보시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획에, 여러분들 감성에 맞는, 느낌에 맞는 플랜을 수정해 보시고 꼭 다시 한번 멋지게 트라이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결과가 더 좋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 트라이얼을 해내고 그 다음에 시간과 기록상을 봤을 때는 분명히 첫 번째 측정보다는 이거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시는 것들, 이게 저는 크로스피터의 가장 멋진 자세라고 생각해요. 가장 멋진 마인드고, 그리고 이게 오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이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어도 꼭 2번은 측정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